실무 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 문제가 되겠고요.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자, 평가 문제 보시면 1번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도록 하세요. 결산 자료 보시면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2번은 자동으로 할 수 있죠. 결산 자료 입력해서 할 수 있겠고요. 3번은 잉여금 처분 계약서 마감할 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1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주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장부 금액 나와 있고요. 그렇죠? 12월 30일 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가액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건 올랐네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될 것이고 요건도 또 올랐네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될 것이죠. 그렇죠? 요 차이만큼 그리고 요 주식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10,000원만큼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0원인가? 아, 요거 1,000원이군요. 1,000원만큼 차이가 났고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0원이군요. 그거에다가 주식수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50만 원만큼 이익이 났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했는데 이익이 났습니다. 50만 원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고요.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수동으로 풀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시면 되겠죠. 자, 왼쪽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재산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저분이 아니죠. 평가입니다. 평가 이익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수동으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산으로 할 수 있죠.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결산으로 해보죠. 전체 메뉴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 준 메뉴가 되겠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네, 기말 상품 재고액 집어넣으시면 매출 원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3천만 원 집어넣으시고요. 여기 계산이 됐죠. 네, 코딩해야 되겠죠. 전표 추가 코딩해 드릴까요? 예 눌러주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 다시 들어가서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코딩이 된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문제 2번입니다. 마감해 주셔야죠.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해 주시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감해 주시고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할 때 손익대체 분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엔터 눌러주시면 이번 연도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마진이 나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왔고 영업의 수익 더해가지고 영업의 비용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나왔어요. 이번 연도에 남긴 거. 자, 이거 잔치를 버릴까 말까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갑시다.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버튼 누르라고 했죠.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 나왔고요. 전년도에 벌어들인 거 나와 있습니다. 잔치를 벌일 것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자료는 없고요. 자, 주주총회 날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주주총회 날짜는 2월 23일이네요. 2월 23일이 되겠고요. 네, 이것도 코딩해 주셔야 되겠죠. 손익대체 분계 하셔야 됩니다. 추가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대차 해가지고 손익대체 분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죠. 네, 이제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자본 쪽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네. 자, 단기에 대한 거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단기 순이익 나와 있죠. 주주의 몫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이 늘어났죠. 네, 이렇게까지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을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네,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번이군요. 아, 235번이지. 235번이군요. 계속 숫자를 틀리게 얘기하네. 235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기 비유동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이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산 쪽 찍어보시면 카테고리가 왼쪽에 나와 있죠. 비유동자산 찍어보시면 그쵸? 이게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은 231번부터 시작해서 250번까지입니다. 그렇죠? 235번이니까 무형자산 맞죠?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표준 재무제표 항목은 의장권이다.
표준 재무제표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175번이죠. 175번이고요. 잠깐 오른쪽으로 가면 의장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 디자인권의 현금 적용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현금 적용은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 맞죠? 4번 대체 적용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체 적용도 아까 입력했었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10월 말일자라고 되어 있죠. 10월 31일자, 10월 31일자.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 매출금이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거래처가 다 나올 것이고요. 세운유통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세운유통 여기 있다. 잔액 찾아주시면 되겠죠. 11500002 정답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1월 말일자입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왔고요. 11월 말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 5자리를 물어봤습니다. 잔액이 가장 많은 거 요거죠. 그렇죠? 요겁니다. 그렇죠? 거래처 코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40001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날짜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253번이 될 것입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엔소프트 확인 잔액 맞죠? 네, 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 맞죠? 농협카드 여기 틀렸죠?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하나카드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학계 전액 시간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학계 전액 시간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일자라고 되어 있죠. 6월 30일자 들어가신 다음에 미지급 세금. 미지급이니까 부채 쪽에 있겠다. 미지급 세금 여기 있네. 부채 쪽이고 잔액은 오른쪽에 있겠죠. 그쵸? 1250002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학기 전액 시간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찾아달라고 합니다. 날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12월 31일자.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그렇죠? 단기 대여금 잔액 여기 있죠. 네, 자산이니까 왼쪽에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틀렸네요. 정답은 1번.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은 여기 있죠. 그렇죠? 200만 원 될 것이고요. 성급 비용 자산이죠. 네, 30만 원 될 것이고요. 선납세금 자산이죠. 그렇죠? 120만 원.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12월 말일자로 찾아달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잔액은 얼마인가? 단기 매매 증권의 잔액은 1,100만 원이 될 것이네요. 그렇죠? 평가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 선급금을 물어봤습니다. 선급금 50만 원이 될 것이죠. 평가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살짝 내려가시면 유형자산 토지를 물어봤나? 네, 토지는 2천만 원이 될 것이고 건물은 5천만 원 될 것이고요. 차량 운반구는 요 금액이 아니죠. 여기서 요걸 빼가지고 요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비품은요 요거 아니죠. 요거 빼가지고 요 금액이 장부금액이 될 것이에요.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12월 말일자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279-550-050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 단기에 발생한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289687-0002 정답이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어별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단기 거 복리후생비 요 금액이죠. 확인. 수도강렬비 요 금액이죠. 확인. 그리고 운반비는 좀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요 금액이죠. 확인.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네, 도서인쇄비. 네, 34만 원 맞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아래쪽에 좀 있겠죠. 영업의 수익 요거 물어본 거네요. 6045860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영업의 비용을 묻고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29661 000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1번 란에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14930-000이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시고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14번 란에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6만 원이 될 것이죠.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시고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16번 란에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16번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60만 원이 되겠죠.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자,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될 것이고요.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매입입니다. 전자 쪽 공급가액 물어보겠습니다. 매입이고요. 전자 쪽이고요. 공급 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요거죠. 44770-000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아닙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될 것이고요. 매출 쪽 물어봤습니다. 매출 쪽이고요. 전자 쪽이고요.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1,500만 원이 될 것이네요.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예적금 현황 메뉴 들어가시고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잔액을 파악해달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당좌군요. 요거 확인. 국민은행 보통이군요. 요거 확인. 신한은행 보통입니다. 확인. 우리은행 보통입니다. 확인. 자,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죠.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자, 전기의 단기순이익, 전기의 주식수는 나와 있죠?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거 물어봤고요. 단기순이익은 맨 아래쪽에 있겠죠? 단기순이익은 96520-000이 될 것이고요. 그거 만주로 나눠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기능 모음 쪽 가신 다음에 주당 손익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전기 거 단기 손익이 나왔는데 단기 손익 여기다가 이렇게 천주인가요? 만주군요. 만주 엔터 눌러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9652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해달라고 하고요. 전기의 당자산, 전기의 유동부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손익계산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재무상태표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거 물어봤고요. 당자산 금액 197458-000이 될 것이고요. 유동부채는 아래쪽에 있죠. 네, 844-000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